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늘은 LA 폭동이 발생한 지 2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픈 기억이지만 다시금 되새겨야만 하는 오늘, 한인 사회와 흑인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전한 시각차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함께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화상으로 한인과 흑인 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29년 전의 아픔을 기억하고 함께 전진하자는 뜻을 담은 Forward Together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Today, we are here to renew our will, to unite and express our desire to maintain and promote the harmony among the communities. 한인과 흑인 사회는 1992년 함께 고통을 겪었다는 공통점 등이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 차이는 있었습니다. 흑인 사회는 지난 29년 전 로드니 킹 사건으로 분노했지만 폭력에 가담한 경찰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상실감이 컸습니다. 한인 사회는 경찰의 보호 없이 무방비 상태로 분노한 흑인과 히스패닉 등에게 상점 등이 공격당해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보면 한인이 피해를 입었지만 흑인 사회 또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Like 63 people died in that riot in 1992. Many of us who were in Los Angeles at that time remember the smoke in the air, the images of Korean store owners protecting their small businesses with rifles. 29년이란 시간은 한인과 흑인 사회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가고 다양한 행사로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협력 방안으로 최근 인종, 혐오 범죄 척결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African Americans showing up to anti-Asian hate protests. You saw, Asian faces supporting African Americans during their protests, and I think that's important that we all continue to support each other and to grow together. 이 밖에 문화적 교류와 코로나19 여파로 제공되고 있는 정부 지원 정보도 함께 공유해 나가는 등의 방안이 모색됐습니다. 그러나 2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LA 폭동이 4월 29일 발생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 같은 문제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점은 한인과 흑인 사회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문제점 개선과 협력 방안은 구체적이지 못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흑인 사회는 한인 업주들이 흑인 직원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한인들은 흑인 사회에 후원과 봉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바라기만 한다는 차이점 등 피부로 와닿는 문제 해결 방향 등은 오늘 토론에서 제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어제 취임 이후 첫 합동의회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폭넓은 개혁 의제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증세 부문과 경찰 개혁, 이민 개혁에 있어서는 의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1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가족 개혁 법안을 꺼내든 바이든 대통령. 무상교육을 프리스쿨까지 확대시키고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과 자녀 세제 혜택 그리고 보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merican Families Plan will provide access to 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We guarantee, when I'm proposing the legislation, we guarantee that low and middle income families will pay no more than 7% of their income for high quality care for children up to the age of 5. 대규모의 정부 지출로 인한 재정 적자 해법으로는 증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른바 부자 증세인데 여기에는 기업 법인세와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이익소득세 비율을 올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I will not impose any tax increase on people making less than $400,000. But it's time for corporate America and the wealthiest 1% of Americans to just begin to pay their fair share. Just their fair share. 경찰 개혁과 총기 규제 법안, 포괄 이민 개혁 법안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경찰 개혁 법안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1주기 이전까지 통과되길 희망한다며 구체적인 시한까지 언급했고 총기 개혁 법안은
더 이상 정당 정치에 이용될 의제가 아니라며 강하게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The country supports reform and Congress should act. This shouldn't be a red or blue issue. 의회 연설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부터 조지아주와 필라델피아를 연이어 방문하면서 자신이 제안한 각종 법안들에 대한 지지 홍보에 나섰습니다. 취임 첫 100일간 이룬 성과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이제 다음 200일을 준비하고 있고 그 대상은 의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자들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내 접종자들에게만 해당될 뿐 미주 한인과 재외국민들의 경우 여전히 한국에 입국하려면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요. 미국이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이 더 빠른데 이해하기 어렵죠. 해당 논의가 진행 중인데 빨리 해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면제 허용을 결정했습니다.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외국을 방문해도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는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한국에서 4월 21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한 6만 597명입니다. 문제는 자가격리 면제 의무가 한국 내 백신 접종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백신 보급이 활성화된 미국의 재외동포가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LA 한인상공회에서는 청와대에 미주동포 입국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를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미주동포에 한해 현재 국내 입국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2주간의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조건부로 면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백신 접종 후 면역 체계를 갖추었거나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유한 자, 한국 입국 전 해외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결과를 보유한 사람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서 제도 개선이 권고될 수 있지만 정식으로 논의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청원자분들께서 제시하신 엄격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2주간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 확산될 위험은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외교부는 재외동포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여름쯤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늦어도 한 여름이니까 7, 8월 경에는 우리 미국 동포들도 들어가면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의 백신 접종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 시행이 한인사회 초유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면제 조항이 재외동포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그간 침체됐던 한국 방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가 12세 미만 어린이용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이르면 9월 정도까지 마치고 당국에 승인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구르 사힌 바이오엔테크 최고 경영자는 오늘 독일 주간 슈피켈과의 인터뷰에서 7월에 5세에서 12세 사이 어린이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고 9월쯤 5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모든 일이 잘 진행되면 각국에 12세 미만 전 연령대 어린이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는 이미 식품의약국 FDA에 12세 사이에서 15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달 5일에는 유럽의약품청 EMA에도 승인 신청을 해 6월부터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이오엔테크는 12세 미만 어린이 4,600여 명을 상대로 한 임상 2상을 진행 중인데 사인 CEO는 현재까지 연구 결과 12세에서 15세 어린이 대상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은 100%에 가깝고 감당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오는 7월부터 모든 봉쇄 조치들을 풀고 뉴욕시를 완전 재개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1년이 넘도록 폐쇄와 제한 조치들이 잇따른 뒤 드디어 오는 7월 1일 완전 재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빌드블라시오 뉴욕 시장은 약 83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 630만 개의 백신이 투여됐으며 이 숫자와 봉쇄 조치 완화는 뉴욕 시민들의 엄청난 노력과 협조로 이뤄졌고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경제 재개 및 영업 제한 여부 등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주 정부의 계획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 어제 쿠오모 주지사가 발표한 뉴욕주 식당의 야간 영업 제한 해제와 같은 낭보가 잇따르고 백신 공급 및 접종의 가속도가 붙자 그동안 100% 수용력이 아니면 재개장을 하지 않겠다던 브로드웨이 극장들도 이달 안으로 또는 6월 1일 날 재개장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보도 자료를 내고 현재 자정까지만 영업하도록 돼 있는 주저녁 식당과 술집의 영업시간 제한을 야외 식사 공간은 5월 17일부터 실내 식사 공간은 31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케이터링 행사의 경우 5월 17일부터 모든 참석자의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음성 결과를 제시한 경우에 한해 5월 31일부터는 그 외의 모든 케이터링 행사에 대해 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28일 현재 주저녁 코로나19 신규 감염률은 1.81%로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주민들이 1회 이상의 백신을 접종했고 33%가 접종을 완료함에 따라 백신 접종의 효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오늘부터는 16세 이상의 모든 뉴욕 주민들은 예약 없이 현장 방문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현장 방문 접종은 1회차분만 해당하며 1회차 백신을 맞으면 2회차 백신 스케줄은 자동으로 예약됩니다. 모든 연령이 예약 없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곳은 브롱스 양키 스테디움과 맨하탄 제이콥 제비스 센터 등 뉴욕주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 센터입니다. 한편 뉴욕시도 지난 23일부터 시정부가 지정한 백신 접종 센터에 방문하면 연령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예약 없이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1991년 3월) 사우스 LA에 위치한 한인 운영 리커마켓에서 오렌지 주스를 훔치다 발각돼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16세의 흑인 소녀가 업주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년 후 업주에게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흑인들의 분노가 한인들에게 향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로드니 킹을 폭행한 경찰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날 흑인들은 거리로 뛰쳐나오며 과격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을 무차별 폭행하는가 하면 인근 상점들의 방화를 시작했습니다. 4.29 폭동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었습니다. 이후 3일 동안 한인타운은 잿더미로 변해갔으며 한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한인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울분을 토하던 10만 한인들의 행진은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동안 억압받고 살아왔던 흑인들의 서름,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한인들. 씻을 수 없는 폭동의 상처는 결국 승자 없는 패자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은 정치력 부재라는 높은 벽을 실감했습니다. LA 폭동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인들, 그리고 한인타운. 30년이 지난 현재의 한인타운은 LA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치력 부재라는 숙제는 4명의 연방 하원 의원과 적지 않은 지역 정치인들을 배출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된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또다시 대규모 소요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한인타운의 피해가 미비했고 경찰의 빠른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들은 또 다른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일어난 아시안 혐오 범죄는 또다시 소수계인 아시안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안들은 조직적으로 연계해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아시안 보호 법안이 상정됐으며 한흑 관계 역시 개선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갈등이 아닌 미국이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LA 폭동이 일어난 지 29년,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미국의 영원한 병폐인 인종 갈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은 성장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만큼 성숙해진 한인 사회의 대응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정과는 다른 결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국제공항 인근에서 추격전이 발생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때는 어젯밤 10시 40분쯤 잉그루드 지역에서 도주하던 용의자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현장에서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약물에 취해 운전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제기한 LA 통합교육부가 학교 놀이터를 다시 개방합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3일부터 초등학교와 조기교육센터의 놀이시설을 개방하며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한 번에 한 그룹씩만 입장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정부 조달시장 진출 방법을 안내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다음 달 10일 개최합니다. 비영리기관 페이스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한인 조달 책임자 6명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등록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항공기제조사 보잉이 6분기 연속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보잉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했습니다. 이는 737 맥스 기종의 2단 참사와 관련 항공기 수주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여행객 감소세가 이어지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독일의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독일은 하루에 100만 명을 넘어서는 접종 신기록을 세우며 전체 인구 중 26% 상당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달 초에 집계된 10%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